자, 오늘은 1차 부동식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했어. 고등학교 수학, 공통수학 1, 2는 새로운 것도 있지만 중학교 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오늘 배우는 1차 부동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학교 과정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부등식이라는 게 뭐냐고, 부등식의 성질이지. 부등식의 성질인데 여러분들한테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 배워. 1차 부등식 맞습니까? 그러면서 부등식의 성질 막 배우잖아, 그치?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그거를 따로따로 기억하지 말고 문장 하나로 기억하면 된다 했어. 뭐를 기억하면 되지? 음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나누면, 이때 나누는 수는 0이 아니어야 돼. 나누긴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야.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얘를 보여주고 이렇게 안 할 거야. 안 하는 대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이제 그 다음 배우는 게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 1차 부등식의 풀이야. 1차 부등식의 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이런 식으로 배우죠. ax-b가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하는데, 이걸 풀 때 어떻게 푼다고 하냐면 상수항을 넘겨주고 b, 그 다음에 양변을 a로 나눈다. 이때 a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a가 양수이면 그대로고 a가 음수이면 부등호 방향을 바꾼다 그랬지, 그치?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단 a는 뭐가 아니다가 나와? 0이 아니다가 나와. 이게 중학교 때는 얘가 들어가 있어,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a가 양수냐 음수냐 그러면서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 이거 0이 아니다, 여기 조건에 있으니까 얘는 양수 아니면 음수밖에 없지? 그거 한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가 되냐면 ax-b인데 b가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이때 여기 a가 0이 아니다란 말이 없어. 조건에 없어. 그럼 여러분이 따져야 돼. 뭘 따져야 된다고? a가 0일지 0이 아닐지도 따져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따져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a가 0일 경우와 두 번째는 a가 양수일 경우와 세 번째는 a가 음수일 경우를 다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특히 a가 0일 때가 중요해. 만약에 a가 0이면 x가 뭘 집어넣어도 여기가 0이지, 그치? 그쵸? 그러면 만약에 b가 양수이면 얘는 항상 0이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해가 없다가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b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여기가 양수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양수는 0보다 크다, 맞지, 그치? 그럼 x가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 그렇다는 얘기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요게 달라지는 거야. 즉 요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추가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니? 마이너스 b 이항시키고 난 뒤에 a로 나누면 되는 거. 부등호 방향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만 결정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애들이 이런다? 선생님, 그럼 a가 0일 때 b가 음수이면 양수이면 해가 없고, a가 0일 때 b가 음수이면 해가 무수히 맞나요? 얘가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 이게 달라져.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 달라져.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 얘가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얘가 해가 없는 게 돼버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 a가 0이면
얘가 0이 될 거니까 여기에 값이 부등호가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해 주면 돼. 알겠습니까? 얘들아 알겠니? 여기까지 됐니?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이야.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풀고 난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복잡한 형태의 1차 부등식이 있었어. 괄호가 있는 경우, 개수가 분수인 경우, 개수가 소수인 경우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괄호가 있으면 전개하고 개수가 분수이면 최소분배에서 곱하고 개수가 소수이면 10, 100, 1000, 10에 거듭되고 곱해서 정리하는 거 있었지, 그치? 근데 그건 이제 안 할 거야. 왜? 맨날 하잖아. 맨날 나오잖아. 그치? 이제는 아예 그냥 술술술술 할 수 있으니까 안 하고 연립 1차 부등식이야. 연립이란 말은 뭐였지 우리가? 얘들아 연립이란 말은 뭐지? 묶는 거야. 즉 1차 부등식을 묶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은 두 개가 묶여 있는 거야. 1차 부등식 1과 1차 부등식 2. 그러니까 두 개가 묶여 있는 거야. 기본이 두 개야. 그럼 선생님 두 개 아니라 세 개, 네 개도 네, 세 개, 네 개도 돼요. 묶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인데 얘는 푸는 방법이 우리 연립 방정식하고 헷갈리면 안 돼. 연립 방정식 우리가 뭘 쓰죠?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1차 방정식은 가가법, 대입법을 쓰지, 그치?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 했었어. 연립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합니까? 1차와 2차의 연립으로 바꿔주지, 그치? 바꿔주는 방법을 쓰지.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냐? 얘는 아니야. 얘네들의 연립 1차 부등식은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야 돼. 각각의 부등식을 각각 푸는 거야. 얘를 이용해서. 그래 놓고 뭐냐면 하나의 수직선에 한 수직선에 나타내야 돼. 하나의 수직선에서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표시해 주는 거야. 그 중에서 어떤 부분? 공통인 부분. 공통인 범위가 연립 1차 부등식의 해야. 그러니까 얘를 풀어서 수직선에다 나타내. 뭐 이렇게 나타내. 얘가 1이야. 그리고 2를 풀어서 나타내. 이게 2야. 그럼 이때 겹치는 공통인 부분들이 있겠지, 그치? 그게 이 연립부등식에 뭐가 된다고? 해. 그러면 범위가 두 군데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공통인 부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를 이 수직선에다 나타내는 거를 귀찮아한다. 귀찮아해서 잘못하는 애들이 꽤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귀찮아도 간단하게라도 그려야 돼. 알겠습니까? 알았니? 알았어요? 몰랐어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4번이 나오는 거야. 4번 뭐가 나오냐면 해가 특수한 연립 부등식의 해. 뭐 이렇게 되죠. 해가 특수하게 뭐냐면 얘를 나타내 보니까 1하고 2하고 겹치는 게 하나밖에 없어. 겹치는 게 A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얘는 해가 뭐라는 얘기야? X는 A 하나라는 얘기지,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그래 하다 보니까 얘가 구멍이 뚫려 있고 얘가 색칠이 돼 있어. 그러면 겹치는 게 있을까 없을까? 겹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얘는 A를 포함 안 하고 얘 노란색만 A를 포함하지, 그치? 그럼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이건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지, 그치? 당연히 해가 없는 거에 이런 것들도 있죠. 해가 없는 거에 이런 거 있지, 그치? 이런 거 아예 없는, 겹치는 게 안 보이는 거, 확실하게 안 보이는 건 상관없는데 니들이 헷갈릴 수 있는 이 두 가지는 좀 구별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알았니?
됐어 안 됐어? 그 다음 5번 끝나가. 오늘 설명할 거 몇 개 없어. 5번은 뭐냐면 A는 B는 C꼴. 우리가 A보다 B가 크고 C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 꼴인데 얘와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연립방정식에 A는 B는 C꼴이 있었지 그치? 얘들아 연립방정식에 A는 B는 C꼴이 있었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했었냐면 A는 B, A는 C 또는 A는 B, B는 C 또는 A는 C, B는 C 이렇게 나타내는 이 세 개 중에 하나였거든. 그래서 뭐라고 배웠냐면 이 세 개의 식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를 2번 써라 그랬어. 맞습니까? 가장 간단한 걸 2번 써라 그랬거든. 이게 연립방정식이든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얘 부등식에서는 다 얘네들 중에서 꼭 쓸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밖에 안 돼. A가 B고 B가 C고 이거밖에 안 돼. 선생님 얘는 안 되나요? 얘로 나타나면 만약에 얘로 나타나면 이렇게 될 건데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다. 그럼 A가 제일 작은 거는 확정이야. 그치? 근데 B하고 C의 크기 비교가 안 돼. 어제 여기서 B가 작다. 아니 얘를 모른다 그러면 이 상태만 보고는 얘를 찾을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알았니? 마찬가지로 A는 C, B는 C다. 그러면 제일 큰 게 C라는 건 확정이야. 그치? 근데 A와 B 중에 누가 더 작은지 모른다는 얘기야. 즉 얘는 A, B, C도 되지만 A, C, B도 된다는 얘기야. 요거만 갖고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건 얘 또는 얘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선생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얘를 모른다고 했을 땐 얘를 모른다는 얘기지.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무조건 얘 하나만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냐? 얘는 얘밖에 없거든. 나오는 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연립방정식도 간단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얘로 풀어. 그래. 그럼 얘 하나로 쪼개져 버리지. 그치? 그냥 그거 풀어. 복잡해도. 알겠습니까? 근데 연습하다 보면 당연히 이 경우 간단한 경우 당연히 찾아서 쓰게 되거든. 근데 얘를 자꾸 하다 보면 이거 부르실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알았니? 그다음 마지막 6번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즉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뭐 중학교 과정에서 조금 파생되는 건데 여기 얘는 절대값 기호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값 기호는 중학교 때도 배우고 초등학교 때도 배우긴 하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막 사용하진 않아요. 그냥 절대값의 뜻 정도만 하죠. 알겠니?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값 기호를 판단하고 절대값 기호가 막 쓰이기 시작하는 게 여기서부터야. 이 다음 단원부터는 계속 막 쓰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막 공통수학 2, 뭐 미적 1, 뭐 대수 들어갈 때 다 절대값 기호가 막 나오기 시작해. 미쳐봐 애들이. 알겠습니까? 알겠니? 실제로 이번에 고2 애들이 1학기 기말고사가 대수인데 대수에서 수열 파트가 1학기 기말고사 범위였거든? 거기에 막 절대값 기호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막 환장을 해. 막 좋아갖고. 좋아서 환장했을까? 아니야. 문제 난이도가 팍 뛰어. 한 3배로 뛰어. 그래서 환장해요. 여러분 지금 잘 기억해라. 알겠습니까? 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 두 가지. 뭐를 생각하냐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절대값의 정의야. 절대값의 정의. 뜻이야. 뜻. 절대값의 정의는 뭐죠? 절대값 기호가 뜻하는 게 뭐지? 우리 절대값 A야. 절대값 마이너스 3이야. 얘가 의미하는 게 3이지. 그치? 값은 3인데 얘가 왜 3이지? 왜 3이지? 이 절대값 기호가 뜻하는 게 뭐지? 뭐야? 원점으로부터 1,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야. 이것 때문에 얘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그 거리를 표시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절대값 A가 뭐 0보다 작다. 아니 0보다 작다 미안하다. 4보다 작다. 문자로 하자. 문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K 양수값이어야 돼. 음수는 안 되지, 그치? 절대값은 항상 양수여야 되지, 그치? 그래서 K보다 작다 그러면 뭐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K보다 작은 거지, 그치?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K라는 값을 K가 있고 거리가 K인 거는 마이너스 K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A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K에서 K까지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이게 첫 번째, 알겠습니까? 절대값의 정의를 쓰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부등식에서 절대값 기호가 하나만 나오면 너무 좋을 텐데 절대값 기호가 하나가 아닌 경우가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하나가 아닌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두 번째, 절대값 기호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두 개가 나오기도 하고 세 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줄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절대값 기호가 지금 몇 개 있지? 두 개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이상인 경우는 절대값 기호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야 돼. 절대값 안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야 돼. 무슨 얘기냐? 이 절대값 안이 얘가 0이 되는 값 얼마야? x는? 얘는 x가 얼마지? 그러니까 즉 수직선상에서 2하고 4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 수직선이 2하고 4로 인해서 범위가 짜개지지, 쪼개지지, 나눠질 수 있어.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x가 2보다 어떤 경우? 작은 경우. 두 번째 범위는 x가 2하고 4 사이인 경우. 2하고 4지, 그치? 세 번째 범위는 x가 4보다 큰 범위가 있겠지, 그치? 그런데 그럼 선생님 2인 경우 여기 지금 등호가 하나도 없어. 내가 일부러 등호를 안 붙였어. 그럼 선생님 여기가 2인 경우하고 4인 경우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양수 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무슨 얘기냐? 2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럼 이게 0이지, 그치? 그럼 0이면 그대로 나오겠지, 그치? 맞아 안 맞아? 여기다 붙여버리면 2보다 작은 숫자일 때는 음인데 2일 때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잖아. 헷갈릴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양수, 즉 그대로 나와야 되는 쪽에 붙이면 돼. 알겠습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두면 안 되나요? 요 사이에 있는 숫자를 생각하면, 요 사이에 있는 숫자 3 같은 걸 생각하면 얘는 그냥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로 나오지,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건 이쪽, 양수로 그냥 나오는 건 이쪽이지, 그치? 이쪽만 붙이면 돼. 여기를 붙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여기다 붙이면 4보다 작을 때는 음수지만 4일 땐 그냥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나와야 되는 쪽에 붙이면 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2보다 작은 거야. 그럼 1 같은 거 생각하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지, 그치? 그럼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지, 그치?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거 풀어도 그게 답이 아니라 얘와 여기서 나온 결과의 어떤 부분, 공통 부분이 해야. 알겠습니까? 얘에서 나오는 거와 얘의 범위하고 공통 부분이 해야. 그럼 공통 부분이 없으면 이 조건에서는 해가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A 구하고 B 구하고 C 구하지, 그치? 그랬을 때 내가 이거의 해는, 얘의 해는 얘를 구한 해와 얘를 여기서의 해와 여기서 해를 구할 때는
얘와 얘는 공통부분이지, 그치? 또 이거일 때 여기 해외 공통부분, 이거일 때 해외 공통부분 찾겠지, 그치? 근데 이거의 전체에 A와 B와 C의 공통부분이 아니라 얘들아 공통부분이 아니라 모두 다야. 이렇게 기억돼. 모두 다. 나중에 집합을 배우면 합집합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얘 또는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의 공통부분과 얘의 공통부분과 얘의 공통부분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풀어줘 볼게 한번. A는 자 x가 2보다 작을 때 풀어주니까 얘 풀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5보다 작다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2분의 1보다 크다지, 그치? 그러면 얘하고의 공통부분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갖고 여기서 해는 x는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나온 거지, 1번. 맞니? A에서 나오지, 그치? 그럼 B 조건에서는요. B 조건에서는 x의 범위가 2에서 4까지일 때 그럼 3 같은 거를 집어넣어보면 앞에 건 그냥 남아. 뒤에 거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 지워져. 그럼 얘는 얼마지? 얘 얼마? 2지, 그치? 2가 5보다 작다. 맞아요, 틀려요? 얘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요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x에다 모든 실수를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범위에 있는 것만 넣을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x는 뭐야?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지, 그치? 맞니?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c는요. c는 x가 4보다 클 때야. 그러면 그냥 다 나오니까 x-2 더하기 x-4가 5보다 작다. 그러면 2x고 마이너스 6이 넘어가니까 11이지, 그치? 그럼 x의 범위는 얼마? 2분의 11. 그럼 수직선을 나타내보면 x가 4보다 크고요. 크거나 같고, 미안해. 크거나 같고 x가 2분의 11보다 작지, 그치? 맞아요? 맞니? 그럼 여기서 x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1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맞아요? 그럼 이게 해지. 각각의 해. 얘들아 각각의 해지, 그치? 그러면 얘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이거 안 보이겠다. 얘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얘가 첫 번째 A고요. B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얘가 B고요. C가 4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1보다 작다. 얘가 C가 되겠죠. A, B, C. 내가 지금 A, B, C 구해놓은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얘네들은? 얘네들 세 개는 절대 겹치는 게 없어, 맞습니까? 그러면 이 1차 부등식의 해는, 이 부등식의 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들 모두 다야. 모두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해는 어떻게 됩니까? x의 범위가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가 해가 돼요. 알겠습니까? 대표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야. 그럼 또 다시 풀어줄게.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대표 문제 이제 갈게요.
페이지 79쪽부터 나가면 되죠. 자, 대표 문제. 실수 A, B, C에 대하여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것은 C가 B보다 크고 C가 A보다 크면 B가 A보다 크다. 이거는 모르죠. 이 얘기는 아까도 했지만 C가 제일 크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A와 B의 크기 비교는 모르지, 그치? 그 다음 AC하고 BC, AC가 BC보다 크다이면 A가 B보다 크다인데 이거는 뭐로 나눴다는 얘기야? 양변을 C로 나눴다는 얘기지, 그치? 만약에 C가 양수이면 맞지만 C가 음수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틀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 A가 제일 작고 C가 크기 순서 A, B, C, C가 제일 크다라고 했을 때 다 양수야, 양보다 크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맞다. 뭐가 맞을까요? 양변에다 뭘 곱해보면 될까요? 양변을 A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양변을 A로 나누면 얘들아, 양변을 A로 나눈다. A가 양수지, 그치? 그럼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즉 C분의 A가 B분의 A다. 이거를 나누기 A를 하면 C분의 1이 부등호 방향 안 바뀌니까 B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BC를 하면 BC도 양수야, 그쵸? 그럼 BC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지?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서 이쪽에는 B만 남고요. 이쪽에는 C가 남지, 그치? 부등호 안 바뀌지, 그치? 그럼 이거 맞습니까? 누가 더 크다 그랬어? C가 더 크다 그랬는데 여기 B가 더 크게 됐지, 그치?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맞아. 이해 갔니? 그냥 4번. C의 제곱분의 A가 C의 제곱분의 B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이다 그랬지, 그치? 그럼 이건 뭐야? 양변을 뭐 곱하면 되는 거야? C의 제곱 곱하는데 C의 제곱 C가 0이 아니니까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지, 그치? 그럼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4번이 답이겠네요. 맞습니까? 얘들아, 맞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 그 옆에 4번 손톱만 계속 보고 있을 거야? 선생님 설명 듣고 메모 안 하고 필기 안 해도 되는 거야? 알았어. 나중에 그래놓고 하나도 못 풀겠어. 이런 얘기 하지 마. 부등식 2-AX가 B-A분의 해가 이것일 때 부등식 이거 해를 구하라. 단 A, B는 실수라 했지, 그치? 자, 2-A의 X, B-A의 해가 X는 -1이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문제야. 중학교 2학년 학교 4시에 나오는 문제야, 이거는 수준이. 어떻게 하면 돼? 얘로 나눠야 되지, 그치? 근데 얘가 양수야, 음수야? 몰라. 그러면 나누면 2-A가 양수인 경우와 2-A가 음수인 경우로 나눠버리면 양수이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니까 요렇게 될 거야, 그쵸? 음수인 경우라면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되죠.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되지, 그치? 근데 나와 있는 해를 보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 경우야, 바뀐 경우야? 바뀐 경우야, 형태가. 맞습니까? 그럼 얘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 경우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B-A분의 B-A가 얼마야? -1이지, 그치? 맞니? 맞아, 안 맞아? 그럼 얘 곱해주면, 양변에 곱해주면 B-A는 A-2가 되고요. 넘어가면 그냥 납시다. 요걸 안 넘어가도 되겠네. B는 어떻게 됩니까? 2A-2라는 게 나오지, 그치? 맞니? 맞아, 안 맞아? 즉 A가 얼마일 때? A가 2보다 클 때지, 그치? 얘들아, A가 2보다 클 때지. 그러면 내가 얘는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풀어야 되는 거 뭐야? 2a-b의 x에 얘가 8의 해를 구하는데 얘로 나눌 거거든? 그럼 2a-b의 부호를 알아야 되잖아. 그치? 2a-b의 부호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a가 2보다 크다. 그리고 b가 2a-1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2a-b라는 건 어떻게 되지?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2a-b가 얼마야? 2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을 수 있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양변을 나눠주면 됩니까? 되니? 돼요 안 돼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얘를 변형식을 대입해서 여기에 대입해서 B의 부호를 또는 A의 부호를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2A 대신에 B 플러스 2를 대입해버리면 2A 대신에 B 플러스 2를 대입하면 B가 지워지지. 그치? 그런데 B가 안 지워지고 살아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B의 범위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았니? 그 다음 넘어가서 지금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답만 체크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면 답안지 갖고 가서 그냥 다 체크하는 걸로 하세요. 응? 여러분들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로 농담 아니고 숙제하다가 대표 문제 밑에 있는 건 조금씩 더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 손도 못 대갖고 옵니다. 손도 못 대갖고 오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연습 안 하면 포인트 못 잡아놓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 자, 이거에 해가 얘일 때, 얘 AB를 구하라 할 때 해가 이거에다가 막 대입하고 있는데 대입하는 거 아니라 했어. 연립부등식은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야 되지, 그치? 얘들아, 각각의 부등식 풀어야 된다 그랬어. 맞습니까? 1번은 마이너스 정제해주면 3-2x가 x-7이고 마이너스 3 넘어가고 x 넘어오면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러면 x의 범위가 3분의 4 이렇게 되고요. 2번은요. 2번은 5x 마이너스 6이고 얘가 x 플러스 2 넘어가고 넘어오면 4x가 8 그러면 x는 2보다 작다지. 그치? 맞니? 그래서 수직선을 나타내서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2 작거나 같다의 공통 부분이니까 x의 범위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가 3분의 4, b가 2 구할 수 있지. 그치? 내가 이거 수직선을 나타내는데 얘들아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그러면 애들이 얘 큰 거 크고 얘 작으니까 그냥 갖다 써. 이렇게 써버리거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각각이 그냥 얘는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으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애도 있어. 그냥 무조건 크다와 작다 이렇게 쓰니까 갖다 써. 연결해서 붙여. 이거 말이 돼요? 1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된다 그래. 근데 그렇게 써낼 애가 있어. 또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각각 수식으로 나타내니까 또 이렇게 나타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말도 안 되게 표시해. 그래놓고 해가 없대. 이건 해가 없지. 그치? 아 이거는 말이 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푸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다고. 왜냐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강박관념에 얘를 여기다 갖다 놓고 겹치게끔 그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해를 억지로 만들려고 그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겹치는 거는 꼭 있다가 아니 알겠어? 없을 수 있어. 얘처럼 얘가 지금 정확한 그림이지. 그치? 그러니까 즉 내가 정확하게 그려면 이 크기를 생각하면서 표시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를 없는지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돼. 억지로 해를 만들지 마. 알겠어? 알았니? 됐니? 그 다음 대표 문제 몇 번이야? 12번인가 그 옆에?
부등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 a는 a, b, c 꼴이지, 그치? 얘들아, 부등호가 두 개가 있어. a, b, c 꼴이지. 그럼 누구를 두 번 쓴다 그랬어? 부등식에서, 연립부등식에서 누구를 두 번 쓴다 그랬어? 가운데 있는 b를 두 번 쓰라 그랬어? 그냥 1차 부등식이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중학교 때 많이 했던 1차 부등식이야. 1번, 2번. 1번 풀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4. 넘어가면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8. 그럼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요. 2번은 3x 마이너스 4가 전개하면 4의 마이너스니까 2 플러스 2x가 되고요. 2x가 넘어오면 x는 6보다 작다가 되겠네. 수직선을 나타내보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6보다 작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야. 그럼 2, 3, 4, 5 몇 개가 들어갑니까? 4개가 들어갑니까? 6은요? 여기에 구멍 뚫렸지, 그치? 구멍이가 빠지죠. 맞습니까?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유형 5. 다음 중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럼 얘네들을 풀어서 수직선에 나타내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 찾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1번은 뭐가 겹치지? 13 하나만 겹쳐요. 맞습니까? 2번 풀어주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지, 크다지, 그치? 얘들아, 2번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겹치는 부분 있어요, 없어요, 이거? 겹치는 부분 있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와 3보다 크다지, 그치? 겹치는 부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해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해가 없는 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연립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와 B를 구하라 그랬어요. 뭐 어렵고 없잖아. 풀어주면 자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면 1번은 X가 4A보다 크다고요. 2번은 3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B, 3으로 나누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치? 그럼 그림에서 색칠되어 있는 게 얘잖아. 얘들아, 색칠되어 있는 게 얘지, 그치? 아니야? 내가 잘못 풀었어요. 죄송. 밑에 걸 풀었구나. 죄송합니다. 19번. 그럼 빨리 얘기해야 될 거냐, 이씨. 다 풀 때까지 기다렸다니까, 왜? 19번. 죄송해요. 연립부등식 이거의 해가 얘일 때 그랬지, 그치? 어차피 연립부등식 각각 풀어야 되지, 그쵸? 그럼 1번 풀어주면 자 2x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4보다 크다 2x가. 그러므로 2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두 번째 넘어가면 마이너스 4x가 a-6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로 나누면 x는 부등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4분의 a-6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치? 그러면 수직선에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의 값에 따라서 이쪽에 있으면 해가 없겠지, 그치? 근데 해가 있대.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a-6이야. 그래서 겹치는 게 얘지, 그치? 맞아요? 그럼 겹치는 해가 뭐냐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a-6보다 작거나 같다. 그게 얘라 그랬거든? 그럼 이게 b. b가 마이너스 2고요.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됐니? 됐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24번. 이것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 해를 갖지 않도록이야. 그럼 겹치는 부분, 공통인 부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1번을 풀어줘. 1번은 풀어지거든? 얘를 1이라고 놓고 얘를 2라고 놓으면
1은 풀어져. 3x가 넘어가면 12가 되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2번은 안 풀어지는데 다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넘겨주면 x는 3a 플러스 7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지. 그러면 얘는 수직선을 나타내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1번이야. 그러면 2번은 3a 플러스 7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이쪽 어딘가에 3a 플러스 7이 있으면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그치? 그럼 해가 없으려면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돼. 맞아요? 즉 3a 플러스 7은 4보다 커야 돼, 기본적으로. 맞습니까? 근데 얘는 이거는 a 값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경계에서 그리면 겹치는 게 4가 되지, 그치? 그럼 이 그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에 등호가 못 붙여. 만약에 되면 등호 붙이면 돼. 알겠습니까? 이거 풀어주면 넘어가면 3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치? 맞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넘어가서 유형 8. 연립분 의식에 만족하는 정규수 x가 2개일 때, 이게 실제로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어.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대비 문제 막 우리 여러분들 1학기 기말고사 막 풀 때, 부등식 풀 때, 중간고사 막 풀 때, 1차 부등식 막 풀 때 이게 나왔었어. 이거에 해가 뭐 존재할 때 만족한 정수가 2개일 때, 2개일 때 그러면 범위 그려서 그 안에 정수 2개가 들어가는 경우 따지고 막 이랬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1번. 얘가 2번. 1번을 전개해주면 4x-4가 3x 플러스 a보다 크다고 넘어오면 x가 a 플러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 2번이면 풀어주면 10-3x-6이 마이너스 2x보다 크다였는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되고 얘가 4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되죠. 그러면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해고 얘가 해거든. 그러면 여기 정확한 것부터 먼저 기준을 잡아주면 4보다 작다야 x가. 그리고 a 플러스 4보다 크다거든. 그럼 a 플러스 4가 이쪽에 있으면 해가 없지, 그치? 그럼 해가 존재하려면 이쪽 어딘가에 있어야 돼, 이렇게. 1번이. 그래서 a 플러스 4가 이 안에 있어야 되지, 그치? 근데 이 범위 안에 x가 존재하는 건데 그 x 정수가 몇 개 있다고? 2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2개가 뭐뭐 있을까? 4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3하고 뭐가 있어? 2가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1은 이 안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1은 이쪽에 있는 거죠. 1은 이쪽에 있어. 즉 그러면 a 플러스 4가 누구?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왜? 얘는 어떻게 됐어? a 값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경계에서 그려보는 거야. 요 그림, 요 하얀색 이 1번 그림인데 이 경계에서 그리면 얘일 때는 이렇게 되니까 2가 빠져버리지, 그치? 2가 포함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건 조건에 만족하지 않지. 2개가 아니니까. 얘일 때는요. 1은 어차피 안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건 2, 3 두 개 맞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돼요. 그러면 되는 쪽에, 그려도 되는 쪽에 등호, 안 되는 쪽에 등호 안 붙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줘? 이거 풀어주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등호가 아니라 어느 쪽에 등호가 붙고 안 붙고. 이거는 주것밖에라도 외울 수가 없어. 니들이 판단해봐야 돼. 알겠습니까? 알았냐? 그 다음 넘어갔어.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4명이 남고 6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가 남는다고 할 때 의자의 최저 개수는, 이거 중학교 때 했던 문제죠. 진짜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나요? 의자에 앉히는 거 있었던 거 기억나요?
작년 이맘때야. 기억 안 나지? 자, 긴 의자에 앉아. 이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자에 학생이 앉는 거야. 이때 키포인트는 누구를 미지수로 하랬어? 나한테 배운 애들은 알아야 돼. 작년에 나한테 배운 애들은. 이거 의자에 학생들 앉힐 때 학생 수도 몰라. 의자의 개수도 몰라. 둘 중에 근데 미지수 하나만 써야 돼. 그럼 누구를 미지수로 잡아야 돼? 개수가 작은 거. 개수가 작은 걸 미지수로 잡으라 그랬어. 그래서 뭐야? 의자의 개수하고 학생 수가 있었지, 그치? 맞아 안 맞아? 누구를 미지수로 잡아? 의자의 개수를 x로 잡죠. 그럼 학생 수는 뭐야? 한 의자당 몇 명씩 앉았어? 5명씩 앉았어. 그럼 5명씩 앉아있는 의자가 x에 있는 거지, 그치? 그럼 학생 수는 기본적으로 앉아있는 애가 5x명이지, 그치? 근데 몇 명이 남았대? 그럼 의자에 쫙 앉아있고 뒤에 4명이 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플러스 4 하면 학생 수가 되겠지, 그치?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그랬더니가 뒤에 서 있어. 보기 싫어. 뒤에 서 있는 애들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 야, 다 일어나. 다 일어나고 다시 몇 명씩 앉았어? 6명씩 앉았더니 의자가 몇 개 남았대? 2개가 남았대. 그러면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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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 그러면 의자 뒤에 2개를 뺀 그 세 번째, 뒤에서 세 번째 의자 있지, 그치?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그거야. 야, 의자가 2개가 남았으니까 제일 뒤에 의자와 그 앞에 의자는 비었을 거야, 그치? 그러면 끝에서 세 번째 의자에 몇 명 앉았을까? 이 말을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끝에서 세 번째 의자에는 몇 명 앉았을까? 몇 명 앉았을까? 앉긴 앉았잖아. 끝에서 세 번째 의자까지는 앉긴 앉아있지, 그치? 남은 의자가 아니니까, 맞습니까? 최소 몇 명? 최소 몇 명? 한 명만 앉아도 그 의자 써야 되지, 그치? 최대는 6명이 다 앉아있을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실제로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 의자까지는 내가 모른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러면 끝에서 세 번째 의자까지를 내가 빼버리면 강제로 빼버리면 그 의자에 앉아있는 애들은 갑자기 서야 되겠지, 그치? 최소 몇 명? 한 명이 쓰고 최대 몇 명이 서? 6명. 그러면 그 앞에 의자부터 무조건 다 6명씩이지, 그치? 그러니까 즉 의자를 몇 개 뺀다는 얘기야? 2개가 아니라 몇 개를 빼는 거야? 3개가 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이 3개의 의자, 3개를 뺀 의자는 다 6명씩 앉아있지, 그치? 맞아요? 맞아요? 즉 6명씩 여기에는 무조건 다 앉아있을 거고 최소는 1명일 거고, 맞습니까? 최대는요? 최대는 6명이겠지, 그치? 얘가 최소고 얘가 뭐야? 최대지, 그치? 맞니? 그럼 실제 학생 수는 얘거든? 그쵸? 실제 학생 수는 최소보다는 크거나 같고 최대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그치? 즉 실제 학생 수 5x 플러스 4라는 것은 6x-3 더하기 1보다는 크거나 같고 6x-3 더하기 6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 A, B, C 꼴로 해서 풀 수 있다 없다? 그럼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 그 안에 의자니까 자연수겠지, 그치? 그래서 자연수값, 정수값을 찾아주면 x값 나올 거고 그걸 집어넣으면 학생수도 나오겠지, 그치? 맞아, 됐습니까? 됐니? 그 다음 절대값 기호가 있는 거네. 자,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최소값을 구해야 하겠어. 절대값 10-4x가 8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최소값은 그랬어. 야! 절대값 기호가 몇 개 있어? 1개. 그러면 절대값 정의 생각하면 돼. 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뭐 이상인 거야? 뭐보다 큰 거야? 8 초과인 거지, 그치? 그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8 초과라는 얘기는 어디야? 여기 사이야, 바깥이야? 바깥이야. 여기와 여기지, 그치? 여기지, 그치?
맞아요? 즉 그러면 10-4x는 8보다 커야 되고 또는 10-4x는 마이너스 8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8 초과야. 그럼 거리가 8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이 거리가 8보다 커야 되지, 그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얘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x는 부동 방향 바뀌어서 2분의 1보다 작다. 얘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4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8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x는 2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맞니 안 맞니? 돼요? 돼요? 그럼 이거 그려. 또 애들 그린다? 2분의 1보다 작다. 2분의 1보다 작고 2분의 9. 2분의 9 이쪽인데? 2분의 9보다 크다. 선생님 이거 해가 없는데요? 내가 그래서 이거 쓴 거야. 보통 말로 하는데 저걸 써놓은 이유가 이거야. 왜? 여기서는 또는이라는 얘기는 얘를 푼 범위와 얘로 푼 범위 있지, 그치? 그거 둘 중에 아무거나 만족해도 되는 거지, 그치? 이 전체 범위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x의 최소값이지, 그치? 그럼 이쪽엔 자연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쪽에만 자연수가 있지, 그치? 그럼 자연수 최소값이 얼마야, 여기가? 5가 있겠지, 그치? 이해 갑니까? 돼요, 안 돼요? 이해 갔니? 그 다음 그 다음 페이지. 자, 부등식 예의 해가 이것이다 그랬지, 그치? 자, 이건 절대값 제호가 하나인데? 절대값 제호가 하나인데, 선생님. 이것도 그건 마이너스 5 넘기고 2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얘 때문에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얘가 숫자면 거리가 정확하잖아, 그치? 근데 저게 숫자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계속 바뀐다는 얘기지,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일 때는 어떻게 돼? 얘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 알겠습니까? 즉 그럼 저기 안에가 0이 되는 거 x가 얼마야? 2야. 그래서 첫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돼. 알겠습니까? 물론 얘네들도 또는이야. 오케이? 또는이야. 그럼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아무거나 생각해. 근데 경계값 말고 큰 거 생각해. 그럼 한 4 정도 집어넣어. 4 정도 집어넣으면 이 안에 암수지, 그치? 그냥 나와. 그럼 그냥 나오면 2x-4 5가 x. 넘어가고 얘가 마이너스 9인데 넘어오면 3x가 9. 그러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치? 맞아요? 그럼 얘가 답이냐? 아니라고. 뭐라 그랬어? 얘하고 겹치는 부분을 따져야 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결과가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게 나오는 거야. 얘가 1번이야. 2번일 때는 음수니까 음수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음이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x. 그럼 넘어오면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얘하고 얘의 공통범위 또 찾아주면 2보다 작을 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범위.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얘가 되지, 그치? 그럼 얘네들은 얘가 2번이고 얘가 1번이야. 그치? 그럼 이걸 갖고 해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지, 준혁아? 얘하고 얘의 해를 어떻게 판단해야지? 어떻게 판단해야 돼? 아까 설명했어. 이렇게 해갖고 얘 해 구하고 이거 해 구하지, 그치? 그럼 얘네 둘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 어디가 해야? 얘네 둘의 공통범위? 얘네 둘의 공통범위였어?
준우, 얘네들의 공통범위일까? 너희들이 선생님 말을 수업하는 거 집중 안 하면 놓치면 하나 단어 놓치면 문제를 못 풀어. 이해 안 돼. 내가 이거 써주고 나서 뭐라 했어? 이거 두 개가 또는이라 그랬지, 그치? 또는인 거는 공통범위였어. 둘 중에 하나만이어도 되니까 다 합친 거였어. 얘하고 얘 이거지, 그치? 그럼 공통범위가 없거든? 그래서 뭐야? 이 전체가 해라를 그치? 그래서 얘 해는 얼마가 됩니까? 결국은 얘 해는 x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 3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치? 맞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A값 B값 구해서 얘에서 얘 빼주니까 4. 니들 정신 못 차리면 하나도 못 쫓아온다. 나 분명히 얘기했다. 고등학교 수학은 2번, 3번, 4번 반복할 시간 없다.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없어. 여러분들 진도 나가기 바빠. 내가 이 책 끝나고 나면 뭐 한다 그랬지? 이 책 끝나고 나면 공통수학 2 나간다 그랬지,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럼 올 겨울방학 때 공통수학 1, 2 문제집 2권을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 그때 가서도 질문이 뭐 한 15개, 20개 막 이렇게 한 페이지 16문제 중에 8개, 9개 나오면 그거 다 못 풀어줘 나. 한 문제 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니들 하나도 문제 해결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설명 풀이할 때 정신 바짝 차려. 한 글자 한 글자 다 기억하려고 노력해. 알겠습니까? 내가 일부러 지금 녹화하는 이유도 그거잖아 지금. 오늘은 다 왔어, 그치? 근데 녹화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알겠습니까? 이제부터 공통수학 내가 정신없이 빨리빨리 뺄 건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란 얘기 알겠어요? 집에 가서 내 거 영상 본다고 해도 선생님 말이 좀 빠른 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영상을 볼 때도 집중 안 하고 대충 켜놓고 있으면 이해 안 가. 알겠습니까? 알았어? 꼭 반드시 내가 직접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고 또 영상 멈춰놓고 내가 풀어보고 해야 돼. 알겠어요? 자, 절대값비호가 2개가 있어. 2개 이상인 경우는 내가 뭐라 그랬어? 무조건 뭐야?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잡으라 했지, 그치?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 얼마? 0. 얘가 0이 되는 값 얼마?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0하고 1을 정해놓고 범위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1번은 x가 0보다 작을 때야. 0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생각해.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1 음수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4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2x가 넘어가면 2보다 크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작거나 같다. 미안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치? 그러면 줄여봐. 이게 해야? 이게 해야? 얘가 해야? 얘하고 얘를 반드시 뭐 따져라 그랬어? 수직선에 나타내서 겹치는 부분을 찾으라 그랬지, 그치? 맞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가 여기서 얘만이 해가 되겠지, 그치? 맞아요? 두 번째 2번은 뭐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그럼 이 안에 있는 거 1 같은 거 생각하면 양수, 음수가 되니까 자, 이거 지워지지, 그치? 그럼 2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럼 해가 없지, 그치? 여기서 해가 없어. 맞습니까? 맞아? 그 다음 3번은요? 3번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그냥 나오죠. x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넘어가면 2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하고 얘의 공통부분이지, 그치? 그러면 x가 2보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의 공통부분이니까 얘가 해가 되지, 그치? 그러면
1번, 2번, 3번으로 푼 거에 뭘 찾아야 돼? 공통부분 찾는 게 아니라 수일수에 나타내서 모두 다 찾으면 되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지? 쟤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얘가 1번. 2번은 해가 없어. 맞습니까? 3번은 3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내가 공통부분은 아니지만 여기가 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야? 작은 쪽 마이너스 1보다 작다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한 거지. 알겠습니까? 알았니? 그 다음 넘어갔어. 몇 시냐? 10시 3분이다, 씨. 그래.